YTV의 추국일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안보는 안녕하십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평양 정상회담을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남북 경협을 좀 통 크게 해주고 싶은데 대북제재 때문에 못 해주니까 대신 대한민국 안보를 통째로 북한에 바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번 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군사부문 합의라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허물 수 있다는 그런 평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바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입니다. 이 제목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합의라는 게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한 합의가 아니라 북한이 요구하는 그대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합의였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국 이번 평양 정상회담의 군사부문 합의라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요구대로, 북한의 뜻대로 문재인 정부가 덜컥 합의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합의를 했는가? DMZ의 감시초소, GP라고 합니다만 아예 포기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 DMZ의 감시초소를 철수하기로 합의했는데 문제는 그 방식이 아주 기발합니다. DMZ를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로 만들려고 그러면 차라리 다 없애야 되는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라는 것은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결정을 덜컥 해대고 말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른바 동수철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내세운 이른바 동수 감축이라는 게 뭐냐? 남북 동수 감축, 같은 숫자를 감축한다 이건데 서로 11개씩 그러니까 남한이 11개, 북한이 11개 이렇게 철수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Y타임스는 이 방식에 대해서 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가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경에 이런 문제가 일었을 때 송영무 국방장관은 동수 원칙에 대해서 비판이 이를 때 비례성 원칙 입각해서 철수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결정은 확실한 동수 원칙을 그대로 지키면서 철거하겠다.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문제는 DMZ 안에 남한도 100개, 북한도 100개 이렇게 있다 그러면 동수 철수라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들은 60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Y타임스가 취재해 보니까 우리는 80개가 있고 북한의 언론들은 북한의 일부 언론들은 160개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Y타임스 취재 결과는 280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80개, 북한은 280개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산수를 한다 봅시다. 우리가 80개가 있는데 80개를 철수하면 우리는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개가 남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GP 철수를 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200대 0의 완전한 이 불합리한 이런 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번에 1차적으로 11개씩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GP는 오는 12월 말까지 완전히 파괴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DMZ 안에서 GP 숫자는 우리 신문이 추정한 대로 하자면은 69대 269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200개가 북한이 더 많이 남는 거죠. 일반 언론들의 숫자로 계산한다 그러더라도 49대 149 이렇게 완전히 재편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은 북한의 농간에 놀아놨다. 그리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남북 동수 원칙을 적용했으니까 북한은 이 다음에도 똑같이 남북 동수 원칙을 적용하자 그럴 겁니다. 그렇게 숫자를 줄여가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빈손이고 북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장한 그런 상태로 남지 않겠습니까?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초등학생도 이보다는 낫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라 국방을 통째로 넘겨주려는 의도가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더 한심한 문제는 NL 문제입니다. 이번 이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NL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오죽했으면 NL 이 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군 당국자가 청와대가 추석 때 이 NLL 포기 논란이 번질까 우려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석연찮은 설명을 했겠습니까? 논란의 정말은 이렇습니다. 남북군 당국은 이 지상, 해상과 공중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완충구역을 설정하기로 하는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 서해 해상의 경우는 남측의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쪽의 초도 이남까지 수역, 동해는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의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 훈련을 중지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또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의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 군사당국자들은 서해 적대행위 중단 구간이 80km이고 양쪽이 동등하게 40km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구글 맵으로 확인해도 금방 드러납니다만은 바로 적대행위 중단 구역을 보니까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이 위치한 이 백령도 해상을 기준으로 하면 북한은 50km, 남쪽은 85km까지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중단 구역 전체 길이도 군 당국이 발표한 80km가 아니라 135km였습니다. 남북이 서로 동등한 비율로 양보해가지고 완충 수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35km를 더 양보를 한 겁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뭐라 그러느냐? 단순한 실수다. 이렇게 말만 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질 않습니다. 이렇게 국가 안보가 달린 중요한 문제를 단순한 실수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정부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더불어 이런 문제 제기 이후에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NLL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최근 퇴임한 송영무 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연평도는 정 목구멍의 비수이고 백령도는 적 옆구리의 비수라는 말. 이 말이 지금 이 NLL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NLL이 무력화되면 북한군은 바로 인천 앞바다에 드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을 보면 NLL이 마치 남북 관계를 저해하는 적폐 요소쯤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 정부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방부, 그 안보 전문가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혹시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는 안보 전문가들도 적폐 대상으로 몰려가지고 용도 폐기가 된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결정들이 그것도 완전히 북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나 하는 겁니다. 북한이 남쪽을 공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현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지난 6월 장성급 군사회담이 이루어지는 그 전후를 해서 그러니까 이 장성급 군사회담 자체가 더 이상 도발하지 말자 그 회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군사회담을 하는 와중에 북한은 개성공단 북측 지역 부대에 300mm 방사포를 추가 배치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고 현재 50여 문을 이미 배치를 끝냈습니다. 그럼 이 사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니 전쟁을 안 하겠다는데 남쪽을 공격하지 않겠다는데 왜 방사포는 추가로 배치하느냐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북한은 남쪽을 향한 공격 무기를 증강했는데도 이런 사실은 완전히 눈을 감은 채 무작정 군축을 하자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게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이유는 과연 뭡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내주겠다. 이거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하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헤드라인 대한민국 안보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걸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은 전혀 안녕하지 않다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